박승우 TV의 박승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바빠가지고 오늘 다시 올립니다. 오늘은 조선왕조실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학생들도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조선왕이 27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분이 조선왕조실록에 올라와 있냐 그러면 얘들은 전부 다 27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틀린 이야기죠.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은 태조 이성계부터 철종 때까지만 있습니다. 그러면 고종과 순종은 어떻게 됐냐? 그것은 일제강점기 때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에 애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태조 때부터 철종 때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1392년에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철종 세조정치가 끝난 그 시기까지를 해서 약 472년간 1893권의 책으로 하면 888책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상당히 이제 좋아졌죠, 시대가. 그래서 이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은 어떤 자료를 통해서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편찬이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왕조실록은 편찬은 약 200여 명의 편찬위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실록청을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망하면 그 뒤에 바로 실록청을 만들어서 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죠. 그러면 이 왕조실록을 편찬하는데 어떤 자료가 이용됐느냐? 첫 번째는 이제 사초입니다. 사초라고 하죠. 이 사초라는 것은 사관이 쓰는 그런 이 기록입니다. 사관의 기록인데 이것은 이제 왕이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일상을 전부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초를 가지고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 사초를 다 모아서 처음에 이제 실록을 쓰면 처음에 쓰는 것을 초초라고 합니다. 초초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초를 합니다. 중초를 해서 가다듬고 그 다음에 정초를 해서 이제 실록을 편찬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편찬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초를 이제 없애야 되겠죠. 왜냐하면 비밀을 이제 누설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원본을 전부 다 물로 씻어냅니다. 먹물을 전부 다 씻어내죠. 그것을 우리가 소위 세초라고 합니다. 세초. 그래서 이제 세검정이라는 이 동네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생겼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초가 처음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고 두 번째는 지방과 중앙의 그런 업무를 이렇게 업무 일지가 있겠죠. 현재 뭐 지금 다 있겠죠. 뭐 도청이나 시청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 시정기 합니다. 시정기라고 하는데 이 시정기가 이제 써지게 된 것은 세종 때부터 씁니다. 그래서 시정기를 1433년에 세종 때부터 이제 쓰기 시작해가지고 각 관청, 지방이면 지방, 중앙이면 중앙 이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춘추관에서 3년에 한 번씩 편찬을 합니다. 인쇄를 합니다. 인쇄. 그러니까 쓰기는 전부 다 언제 써요? 바로 1년에 한 번 쓰는데 3년에 한 번 인쇄를 해서 이제 모아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승정원 일기하죠. 승정원의 일기를 참고를 합니다. 승정원 읽으면 지금 말하면 뭐예요? 대통령실이겠죠. 비서실에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그런데 이 승정원 일기가 언제 소실됐냐면 인조 때 이제 소실됩니다. 그래서 인조 때부터 남아있는 것은 인조 때부터 바로 이제 이 고종 때까지 하죠. 고종 때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로 이제 기초로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조보가 있습니다. 조보라는 거 있는데 이 조보는 이제 각 이 기관에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승정원에서 중요한 소식을 필사해 가지고 전부 다 중앙이나 지방에 관청에 이렇게 배포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보글죠. 그래서 이 조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그 소위 말하는 일성록이죠. 일성록. 그래서 이것은 영조 때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영조 때에서 이제 고종까지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제 그 일성록이다, 그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마지막 비변사 등록이 있습니다. 비변사 등록. 비변사 등록을 바로 기초 자료로 합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 등록은 광해군 때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바로 이제 고종 때까지 계속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종 때까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든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5번이 되겠네요. 5번, 6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해서 만든 것이 실록이다. 그죠? 자, 그러면 실록은 어디에 보관하는가? 그죠? 그래서 보관하는 곳이 있겠죠. 보관은 첫 번째는 이제 4대 사고가 있어요. 4대 사고. 여기에 사고라는 것은 이제 창고를 말하겠죠. 창고를 말하는데, 처음에 이제 궁궐에는 춘추관이 있습니다. 춘추관. 그 다음에 이제 충주사고가 있어요. 충주사고. 그 다음에 성주사고. 그 다음에 전주사고가 있었죠. 근데 이거 임진한테 전부 다 타버리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다 타버리고, 끝내는 이제 이 전주사고만 남는 거죠. 전주사고만 남았는데, 이 전주사고를 다시 필사를 해서, 이제, 광해군 때는 전부 다 5대 사고로 옮깁니다. 5대 사. 자, 그래서 5대 사고로 이제 옮기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진왜란 때 타버리니까 이제 산속으로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춘추관에 하나 있고, 춘추관에서 한 부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오대산에 보관하고, 그리고 이제 태백산에 보관합니다. 태백산에 보관하고, 그리고 이 평안북도에 이 묘황산에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종족산, 그리고 이제 저기 무주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적상산이라고 하죠. 적상산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추관은 이제 타버리고, 특히 이제 이관란 때 이렇게 또 막 타버리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오대산 사고는 일제강점기 때 1913년에 바로 이제 초대 총독이었던 테라우치가 동경대학으로 이제 가져갑니다. 근데 1923년에 이제 간도 대지진이 일어나죠. 그때 전부 다 불타버린 겁니다. 그런데 대출했던 이런 내권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1932년에 27권은 가져옵니다. 근데 이제 47권이 남죠. 그것을 2018년인가 그때 이제 가져와서 지금은 이제 국립 고궁박물관에 지금 있죠. 태백산보는 부산에 있는 국가기록보관소에 있습니다. 종족산보는 이제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있고, 그 다음에 적상산보는 6.25 때 바로 이제 북으로 가져갔죠. 그래서 지금 김일성 대학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주사고가 그 당시에 에란 때 불이 안 타가지고 우리의 귀중한 역사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참 다행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조실록을 원래 그 당시에 왕은 절대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초를 못 보죠. 그래서 그 선대 왕들의 좋은 치적 이런 것을 이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바로 이제 국조보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후대 왕들한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사초는 못 보게 됐죠. 봐서 이제 화가 됐던 것이 바로 이제 연산군 때 그런 무오사화가 가장 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왕은 안 봐야 되는데 이걸 봐가지고 이제 그때 김일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김종직이 이런 살인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도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보이는 그 왕조실록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봐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치시면 여기에 있는 대로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실록을 치면 이런 사이트가 지금 나옵니다. 이 사이트를 보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왕조실록이 그냥 다 한꺼번에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수정한 것입니다. 선조 때 수정한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종 때도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종 때도 이제 수정을 하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이제 수정도 한 것이 바로 이제 왕조실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원래 중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초, 중초, 정초인데 중초하고 정초가 남아있어요. 원래 이거 세 초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선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종 때는 보궐정원, 이것도 이제 틀린 것을 고쳐놓은 거죠. 이런 부분만 좀 이제 다른 실록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산군 있죠, 연산군. 그래서 연산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일기라고 합니다, 일기. 실록이라 않고 일기라고 하죠, 일기. 그래서 여기를 전부 일기라고 합니다, 일기. 일기. 그렇죠. 그 다음에 광해군도 일기라고 합니다, 일기. 실록이라 않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왕자의 격으로 낮췄잖아요. 그러니까 시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종도 그랬었는데, 이 단종은 원래 노산군 일기 그랬는데, 여기는 실록으로 이제 승격을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여기에 고종과 순종 이 두 분은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그 제기관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그런 역사 왜곡이 너무 심해서 이것은 실록에 지금 편입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람하는 열람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그 조선시대 역사적 인물을 바로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관인별 열람을 합니다. 그래서 누르면 여기에 이제 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김시습이다. 그러면 이렇게 김시습을 치면 바로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쳐가지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람하시는 거고, 관직을 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관직별로. 그래서 여기에서 관직별, 그 다음에 신문별, 그래서 양의 노비,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왕에 대한 비빈에 대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넣고 여기 보면 쭉 나옵니다. 명성황후. 검색해서 바로 치면 여기에 120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치시면 명성황후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롭게 한 것이 이제 선원계보입니다. 이 선원계보라는 것이 이제 왕실의 족보를 선원으로 굴거든요. 그러니까 선원으로 하면 그 뱃사람들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 계보하면 왕실 족보를 합니다. 여기 딱 치면 왕실 족보가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태조부터 쭉 나오죠. 신우 왕후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아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아들이 이제 2대 정종이고 그 다음에 3대 왕이 태조 이방원이고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원래 이제 누르면은 어디가 옆에가 이제 나오죠 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보면 비, 그죠?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이 신덕 왕후를 치면 비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씨는 강씨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철종을 본다. 그러면 철종은 이 결혼 혼인 관계잖아요. 이것이 혼인 관계고 여기가 자손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 혼인 관계에 있어서 여기 보면 혼인 관계에서 이렇게 철인 왕후라는 거, 그다음 귀인 박씨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태조 때, 그다음에 정종 때는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영조 때도 마찬가지죠. 영조 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왕조실록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선 왕조실록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편찬은 어떤 자료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보관은 어떻게 했고, 그리고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주민등록을 만들게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